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화를 참으면 화목해지고 작은 욕심을 참으면 만족을 알게 되며 말을 참으면 구설을 피한다는 말처럼 삶에서 무언가를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억압이나 인내를 넘어 더 큰 행복과 성숙함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화, 욕심, 말과 같은 감정을 다뤄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를 참으면 화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 속에서 분노를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과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다는 것이 단순히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화를 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와 감정인식이에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그리고 그 화가 왜 생겼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면,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화를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도와줘요. 화가 난 이유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는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모두가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의 작은 순간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를 보다 침착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화를 참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가끔은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더 많은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돼요. 또한 화를 참는 데에는 말을 아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흔히 충동적으로 말을 뱉곤 해요. 그런데 그 순간의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가 많죠.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말을 멈추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때가 많아요.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나의 성숙함과 신뢰를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아예 표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성숙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화를 참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상대방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일 때가 많아요. 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반대로 화를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화를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화를 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필요해요. 용서는 화를 내려놓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용서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통해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용서란 가장 큰 선물이자 자유의 시작일 수 있답니다.
결국 화를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숙한 방법으로 삶을 대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나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욕심을 참아야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마주치는 상황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사소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목표와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의 본능과도 같아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감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욕심이 쌓이고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큰 후회나 문제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욕심을 참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작은 욕심을 참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태도예요. 우리는 때로 욕심을 숨기고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리화하곤 해요.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작은 욕심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생활이나 관계 혹은 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진짜 원하는 삶과 멀어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참지 못해서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죠. 이처럼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인지하면 그것을 참을 동기가 생길 거예요. 다음으로 작은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욕심은 대개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그것이 지금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혹은 이 욕구를 참았을 때 그 돈이나 시간을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작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고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은 욕심을 참는 것이 단순히 나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욕심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얽매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일만 하다 보면 돈이 쌓여도 진짜 행복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반면에 작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 욕심을 참는 건 나를 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일이에요. 작은 욕심을 참는 데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욕심은 대개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생겨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감사는 욕심과 반대되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가진 집, 일,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굳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또한 작은 욕심을 참기 위해서는 인내와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쇼핑을 하고 싶을 때 일주일만 참아보자라고 스스로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진짜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충동이 들면 한두 숟가락 정도만 남기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욕심을 참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한편 욕심을 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은 계속해서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일정 기간 욕심을 참는데 성공했다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참았다면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해보는 거죠. 이런 방식은 욕심을 참는 과정을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욕심을 참는 삶은 결국 더 큰 행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간적인 만족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욕심을 참으며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결국 작은 욕심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말을 참으면 구설이 없어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말들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낳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설에 오르게 만들어 나의 평판을 해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먼저 말을 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싸이거나 충동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불만을 터뜨리거나 상대를 비판하는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순간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 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구설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말을 참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모든 말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최대한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 대화 중에 농담 삼아 던진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모든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을 넘어 더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할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태도가 구설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말을 참는 데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경청하는 자세를 기르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지혜로운 대화는 많이 듣는 사람에게서 시작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은 때로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경청하면 불필요한 말을 줄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설에 오를 가능성도 적어지죠. 게다가 경청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말을 참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말을 참는 것이 때로는 나의 평판과 신뢰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장하거나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나중에 구설에 오르게 하거나 심지어는 거짓말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반대로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돼요. 저 사람은 말이 적지만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구설에 오를 일도 없어질 거예요. 한편 말을 참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했을 때 바로 반박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가지며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현명하고 차분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구설을 피할 수 있어요. 말을 참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말을 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미리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남의 험담이나 비판적인 말은 가능한 한 삼가야 해요.
험담은 일시적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구설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칭찬할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을 참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말을 아끼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어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지만 말을 하지 않는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남아있는 옵션이에요. 그러니 말을 참는 것은 내가 더 현명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참으면 구설이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느끼며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화, 욕심, 말은 모두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참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화를 참아 화목을 이루고 욕심을 참아 만족을 느끼고 말을 참아 구설을 피하는 삶은 단순히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더 밝고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화목하고 만족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